명의대의 적광입니다. 오늘은 5월의 신금일주를 한번 신일주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 격국과 상신을 이렇게 보면요, 격국은 신금이 5월에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7살격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정관으로 인계수 식상이 이렇게 토출했어요. 그래서 상신은 7살격에서는 상신이 이제 식상이라고 이렇게 1순위가 식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약한 이런 7살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이게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그래서 신유일주가 5월에 신령하였으나 비겁과 사유궁극으로 왕하다. 격국의 강령을 보면요, 정화가 이제 5월에니까 정화가 살행하는 그런 시기니까, 5월에 여름철에 금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한, 왕한 이런 일간이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격국, 7살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수에 의해서 제어를 받으니까 사주가 격국이 제살태가로 이렇게 폐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격국의 해석으로 보면은, 화가 사령하지만 천간의 금수가 왕하여 제살태가가 되어 격이 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자평진전 논칠살격에 의하면 책에서 칠살은 제압하되 너무 지나치게 제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렇게 설이 있으나 그 말도 이제 물론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운에서 재성이나 인성운으로 행하면 발복을 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은 무조건 제살해야 한다는 이론에 집착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살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인성운이나 재성운이 오면 이렇게 발복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운을 보면은 신유술을 흘렀다, 신유술 해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주의 삶이 좀 좋지를 못했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이제 가죠. 이것을 이제 육친의 인연으로 보면은 조상복은 없죠.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부모덕은 재성이 이 사주는 재성운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살을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식상을 제어해서 화해서 이게 칠살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재성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우자복도 처성이 재성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처성이 희신으로 저는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이제 화가 자녀가 되는데 화가 시지에서 이렇게 녹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녀의 수는 이렇게 많겠죠. 5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이 7살의 관이 이렇게 너무 제어를 많이 당하니까 자녀의 이 복은 그렇게 빈약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밥그릇 사회적인 역량은 이 격이 폐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밥그릇이 적다. 내 뜻을 펼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게 생을 마감하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임철조 선생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대운을 한번 봐보면은 대운의 개미대운 한번 봐봐요. 개미대운에 보면은 이제 개대운에는 수가 이렇게 너무 왕해지니까 아주 안 좋았겠죠.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너무 많이 버리면 이게 재성도 이렇게 들어와 봐야 재성도 이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너무 왕하면은. 그래서 개대운은 조금 이제 분리를 했겠지만은 미대운으로 이제 미대운은 인성운이죠. 인성운이고 사오미 이렇게 방국을 이렇게 짜고 있으니까 용신을 조음으로 간해에 발복은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신대운으로 이렇게 앞대운까지는 좋았죠.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은 상당히 17살까지는 이제 한 5년 동안 막 태어나서는 조금 불리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시기 그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르기까지는 가시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런데 신대운으로 다시 오면은 또 다시 비거분과 식상이 이렇게 왕해지는 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친의 사업이 이제 빈하게 되기 때문에 가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울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을류대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을류대운은 을경합했어요. 을경합했으면은 이제 그 일가 입장에서는 그 재성운을 굉장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운인데, 이 겁재가 그 저기 뭐냐,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재성운을 이렇게 합해 가니까 내가 아끼는 것을 동료나 형제에게 양보하거나 또 다른 형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운이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병술대운을 한번 보세요. 병술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술대운, 오술 하국을 하고요.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운에는 상당히 그 화가 금을 억제하고 무토가 수를 극함으로, 이 대운은 격과 상신이 조화를 이루므로 기회를 얻어 발복을 했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근데 정해대운의 그 해대운, 정해대운 중에서도 해대운에 이르러 가지고는 임수와 계수가 노광지를 만나고 금의 생조를 받으니까 화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화가 극제를 받아서 가산을 이렇게 가산을 이렇게 파산하고 그때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이 해대운만 넘어가면 무토운하고 기토운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운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더 해대운만 잘 넘겼으면,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는 그 얘기는 않고 그냥 사망했다 그랬기 때문에, 요 시기만 넘겼으면은 무기 인성운이 오면은 상당히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를 그 제살태과, 제살태과라고 이렇게 보고, 제살태과에 대한 요약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살의 기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칠살을 의미하고,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어떤 그 흉한 기운, 그 다음에 경쟁이랄지, 경쟁심이 심하고 권력이랄지, 그 다음에 압박, 도전, 극성스러운 그 성격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칠살의 기운을 제어하거나 다스리는 것은, 살은 원래 흉한 기운인데 잘 제어가 되면은 오히려 권력이나 직업적 성취, 리더십이 이렇게 발휘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살을 제어하는 수단으로는 인성, 비겁, 식상이다. 그 중에 식상이 최고 1순위죠. 그 다음에 제살태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태과라는 것은 지나침을 얘기하는 거죠. 과잉. 너무 이제 살을 이렇게 살이 아무리 흉신이라 하더라도 살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한 격이 이렇게 폐가 된다. 이제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성이나 식상으로 제어해야 좋은데, 제어가 지나치면 도전정신이나 추진력이 꺾이고 그 의욕이 과잉 억제되어 답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살의 세 가지 상태, 그러니까 제살 퇴과가 되는 경우, 그 제살이 적당한 경우, 또 제살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살이 날뛰는 경우, 여기 살이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억제되는 경우, 여기는 적당한 경우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기운의 상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살의 기운이 지나치게 억제된다. 그리고 살의 기운이 균형 있게 다스려진다. 제살태가 그 식신제살이랄지 제살이 적당할 때, 그리고 제살 불급이 될 때는 살의 기운이 다스려지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흉한 이런 운이 되겠죠. 그리고 성격 특징은 신중하다.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다. 또 소극적이다. 그리고 답답하다, 과감성이 부족하다. 제살이 너무 제살태고가 되면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살이 이렇게 적당할 때는 결단력과 신중함의 그 조화를 이루고 지도력이 발휘된다 그랬고요. 성급, 이게 제살이 불급하면은 성급하고 또 무리수가 있고 독단적이고 불안정하다 이제 그랬고요. 사회적인 특징으로는 이 제살태가가 되면은 안정 추구를 하고, 안정 추구를 가장 기본으로 한다 뜻이거든요. 또 기회를 놓치죠. 이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기 때문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규범에 이렇게 얽매여 사는 이런 답답한 인생도 될 수도 있다. 이건 뭐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규범에 얽매이면은 조금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살이 적당한 경우에는 사회적 리더가 되고 권력자로 성장하고 큰 성취가 가능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살이 불구하다는 것은 충돌,
갈등이 많고 직장이나 대인 관계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직업이나 이제 어떤 그 역할, 사회적 역할을 보면은 재살퇴가는 관리, 행정, 교직, 연구직이다. 그게 안정적인 직업을 택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재살이 적당되면은 리더가 되고 경영자, 법조계, 군, 검, 경, 권력 직종에 그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요. 재살이 불구하다. 모험가, 독립산업, 예, 그 다음에 불법, 그 다음에 위험한 영역에 잘 끌려다님, 이제 이렇게 이제 영역을 나누고 있고요. 인생의 어떤 그 경향을 뭐냐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상황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제 재살이 적당하면은 역경을 돌파하고 큰 성취가 가능하다. 그랬고요. 그 재살이 불구하다 일찍 치고 나가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유를 하자면은 야생마를 너무 세게 묶어가지고 못 달리게 하는 상황이 재살퇴가다. 고삐를 이제 재살이 적당하는 경우는 고삐를 잘 잡아서 말과 함께 달리는 상황이다. 그랬고요. 제살불급은 고삐가 없어서 말이 제멋대로 이렇게 날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보면은 칠살이 야생마라면 제살은 말의 안장을 얹어 다스리는 것이고 제살퇴과라고 하는 것은 고삐를 너무 세게 당겨 말이 뛰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즉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묶어두는 모습이다. 제살퇴과는 정리하면 제살퇴과의 사주를 가진 사람은 삶에서 안정적이지만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과감한 결단이 어려워 큰 파워를 발휘하기 힘든 대신에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살태거가 나타나는 성격과 인생의 경향. 이것은 운에서 이제 앞에 사주처럼 운에서 이렇게 조금 도와주면은 아주 좋게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방해를 하면은 상관 흉한 이런 운세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 제살태가 되면은 나타나는 성격과 인생 경향 앞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경우 제살태과 제살이 균정 그 다음에 제살태가가 못하는 경우 살이 과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이 방법은 전부 다 왕세 강약론이죠. 왕세 강약에서 이렇게 강약을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왕세 강약을 아주 잘 공부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강약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는 그런 안목을 좀 길러줘야 되겠죠. 성격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신중하고 조심성이 지나쳐 과감한 결단을 잘 못한다. 그리고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권위나 경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는 태도다. 외부의 압박에 맞설 힘은 있지만 스스로 과도하게 억제하여 에너지가 묶인다. 이제 성격적 특징이 어떤 뜻이거든요. 사회적, 이제 인생적 특징으로는 기회가 와도 이렇게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다. 또 안정적인 길, 공무원이나 교직, 연구직 등을 선호한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규범에 지나치게 얽매인다. 또 적극적 성취보다는 안전보호 관리 쪽으로 인생 방향이 흘러가기가 쉽다. 그랬고요. 이제 좋게 발현이 될 때, 운이 좋게 됐다고, 흐름이 막힐 때 운이 나쁘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통제가 강해 큰 실수를 피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한다. 그랬고요. 사회적 규율이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법조, 행정, 관리직 등에 잘 맞는다. 그리고 흐름이 막히면 답답하고 무기력한 생활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극적 태도로 기회가 상실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 사주는 앞에 사주가 제가 설명한 사주는 제살태가 돼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못하는 일찍 이렇게 조기에 죽어버리는 이런 사주팔자를 봤는데요. 다음에 이제 8강에서는 제살태가가 적당한 경우의 사주. 이 사주하고 똑같은 시주만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수가 많아가지고 화가 이렇게 하니까 제살태가가 돼가지고 아주 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